이런, 어미 고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똑바로 바라본 채로 말이죠.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 민석은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상해. 평소 같으면 벌써 갔을 텐데. 민석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정희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고양이가 직접 새끼를 데려왔다고? 병원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길고양이는 처음 봐요. 해가 지기 시작해도 어미 고양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어미네요. 아침 7시 정희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작은 동물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고양이 사료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이미 병원 앞 골목 곳곳에서는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털의 수컷, 검은 줄무늬가 있는 암컷, 그리고 새하얀 털을 가진 어린 고양이까지 모두 정희 할머니의 발소리를 듣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리 와. 밥 먹자. 정희 할머니가 사료를 바닥에 뿌리자 고양이들은 서둘러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마리만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회색빛 털에 얼룩무늬가 있는 중간 크기의 암컷이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마치 사람과 교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는 참 특별해. 정희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나 영리해 보였거든요. 다른 고양이들이 사료에만 집중할 때 그 고양이는 계속해서 정희 할머니와 병원 문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 동물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 민석이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 문을 열었지만 고양이들을 보자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가 있나? 민석은 고양이들을 바라보다가 유독 한 마리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였죠. 그 고양이는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처럼 사료를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석을 바라볼 뿐이었죠. 쟤는 뭔가 다르네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의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저런 눈빛을 가진 길고양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 아이 말인가? 한 달 전부터 나타났는데 참 신기해. 다른 고양이들하고는 달라. 정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다른 길고양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료를 먹을 때도 급하게 먹지 않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무엇보다 병원 앞까지 와서 머무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병원 앞까지 오는 게 특이해요.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피하는데 민석은 그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털 상태로 보아 완전한 길고양이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집고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죠. 무언가 부탁하는 것 같은 눈이에요. 민석의 말에 정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다고. 그 고양이는 여전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사료를 다 먹고 흩어진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민석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한참 동안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마지막 사료를 그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라, 얘야. 너도 배고플 텐데.
하지만 고양이는 사료를 보지도 않고 계속 병원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병원 안에서 민석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밖에 그 고양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 신기한 아이네. 민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수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봐왔지만 저런 행동을 보이는 길고양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료만 먹으면 바로 자리를 떠나는데 저 고양이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 고양이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가 오기도 전에 벌써 병원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저 아이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정희 할머니의 말에 민석도 동감했습니다. 그 고양이의 눈빛에는 분명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 그 고양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타나서 병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점심때쯤 되어서야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죠. 정희 할머니와 민석은 그 고양이를 지켜보며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민석이 병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그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털이 빠져 있고 축 늘어진 채로 어미 고양이 입에 물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고양이는 전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새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앉았죠. 마치 부탁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민석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길고양이가 직접 새끼를 데려다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그것도 병원 문 앞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민석이 새끼 고양이를 들여다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죠. 하루 이틀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여전히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마치 당신이 내 새끼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게 똑똑한데요. 민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물의 모성 본능이 이 정도까지 발휘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보통 길고양이들은 새끼가 아프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양이는 직접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생명도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건 같네요. 민석은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민석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전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아 보였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민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을 민석에게 맡긴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생후 한 달 정도로 보이는데 체중이 터무니없이 적었고 탈수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체온이 너무 낮아서 당장 보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런... 민석은 서둘러 인큐베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따뜻한 곳에 넣고 수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고 호흡도 미약하지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석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똑바로 바라본 채로 말이죠.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 민석은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어미 고양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와서 사료를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오직 병원 문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평소 같으면 벌써 갔을 텐데.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고양이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던 것이죠. 민석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정희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고양이가 직접 새끼를 데려왔다고? 네. 처음 보는 일이에요. 마치 사람처럼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정희 할머니는 어미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고양이는 여전히 병원 문을 응시하고 있었죠. 병원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길고양이는 처음 봐요. 정희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데 이 고양이는 오히려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해도 어미 고양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석이 새끼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와서 보니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참 대단한 어미네요. 민석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도 이 정도로 끈기 있게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고양이가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그날 밤 민석은 새끼 고양이를 병원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불안정해서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병원 문을 잠그기 전에 마지막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미 고양이가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올 거야, 분명히. 민석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미 고양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병원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밤새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왔네. 민석은 감탄하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민석을 보자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저 문 앞에서 민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액 치료를 받은 덕분에 탈수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체온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소리지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야옹.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지만 민석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새끼의 상태를 어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병원 문을 열고 나가서 어미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어미 고양이는 민석의 말을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안쪽을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죠. 마치 새끼의 소리를 들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야옹. 그때 병원 안에서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귀를 바짝 세우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한 듯 다시 제자리에 앉았죠. 하루 종일 어미 고양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와서 사료를 줘도 조금만 먹고는 다시 병원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함께 놀자고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저 어미 정말 대단해. 정희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길고양이 치고는 너무나 인내심이 강했거든요. 보통은 하루 이틀 지나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이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끼 고양이의 상태가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눈도 조금씩 뜨기 시작했고 우유도 조금씩 마실 수 있게 되었죠. 민석은 이런 소식을 어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끼가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말하자 어미 고양이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죠. 마치 새끼를 보고 싶다는 표현 같았습니다. 민석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새끼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민석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까지 나와서 어미에게 보여주었죠.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보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담긴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새끼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석이 조심하라는 듯 손짓을 하자 멈췄습니다. 새끼 고양이도 어미의 냄새를 맡았는지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어미 고양이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 같은 것이었죠. 곧 건강해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석의 말에 어미 고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끄덕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새끼 고양이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작은 발로 이불을 헤집기도 하고 우유도 더 많이 마셨죠. 민석은 이런 변화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어미 고양이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죠. 마치 밤새 지킬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어미네. 민석은 창문으로 어미 고양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째, 사흘째도 어미 고양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에는 근처에서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죠. 새끼 고양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제법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우유도 혼자서 마실 수 있게 되었죠. 민석은 며칠 후면 어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밤까지 떠나지 않는 어미의 믿음이 새끼를 살린 거네요. 정희 할머니의 말에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미의 끈질긴 기다림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앉아있는 병원 앞을 지나가던 작은 소녀가 걸음을 멈춘 것이었죠. 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고양이를 보자 마치 못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아이로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기로 유명했죠. 엄마와 함께 병원 앞을 지날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라는 어미 고양이를 보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양이에게 다가갔죠. 보통 길고양이들은 아이들을 경계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어미 고양이는 전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유라는 고양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어디서 본 적 있어? 민석은 병원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라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 유라의 엄마가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유라는 외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충격이 커서 거의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해요. 유라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외할머니와 특히 가까웠던 유라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유라가 지금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죠. 너 정말 어디서 봤어? 분명히 알아. 유라는 고양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미 고양이도 유라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라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녕, 유라야. 유라는 민석을 보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입을 다물지는 않았죠. 여전히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 알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한참 동안 고양이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움과 혼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희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사료 시간이었거든요. 어머, 유라 아니니? 오랜만이네. 정희 할머니는 유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산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는 훨씬 큰 목소리였죠. 이 고양이한테 관심이 있구나?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새끼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왔거든. 정희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자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끼가 아파? 응. 지금 안에서 치료받고 있어. 이 어미가 며칠째 기다리고 있단다. 유라는 병원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미 고양이를 봤죠. 착한 엄마네. 유라의 말에 민석과 정희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니. 새끼 보고 싶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제법 건강해진 새끼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리고 있었죠. 와, 유라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고양이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민석은 오랜만에 보는 유라의 웃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유라가 새끼를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살살 해야 해. 아직 어리거든. 유라는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새끼는 유라의 손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뻐. 유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고양이를 다시 바라봤죠. 엄마 고양이도 예뻐.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날부터 유라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 앞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고양이와 함께 앉아서 새끼의 소식을 듣곤 했죠. 처음에는 몇 마디 안 하던 유라가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이름은 뭐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제가 지어도 돼요? 민석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유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별이요. 이름을 별이라고 해요. 별이? 왜 별이? 엄마 고양이 귀 뒤에 별 모양이 있어요. 보세요. 유라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작은 별 모양의 흉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털에 가려져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죠. 정말 별 같네. 좋은 이름이야. 민석의 말에 유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고양이에게 말했죠.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별이야. 예쁘지? 어미 고양이는 유라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석은 유라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열어준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끼 고양이, 이제는 별이라고 불리게 된 어미 고양이와 함께 있던 새끼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유도 잘 마시고 작은 발로 이불을 헤집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민석은 곧 어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날 아침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늘 제 시간에 나타나던 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별이가 안 보여. 민석은 병원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숨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평소 시간에 나타났을 때도 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별이가 이렇게 안 나타난 적은 처음인데. 정희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이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유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어디 갔어요? 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새끼가 걱정돼서 먹이를 구하러 갔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민석의 예상과 달리 별이는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희 할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별이 찾았어요. 어디서요? 뒷골목에. 그런데 상태가. 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석은 급히 따라 나섰죠. 병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 쓰레기통 뒤편에서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며칠 전에 그 당당하고 영리했던 고양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이는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흐릿했죠. 마치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민석은 서둘러 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가벼웠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서 검사해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여러 부위의 감염까지. 무엇보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죠.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별이의 상태는 단순히 며칠 굶은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몇 달간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털 빠지고 살 빠지고 다 감염됐어요.
민석이 별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피부염도 심했고 귀에도 염증이 있었죠. 무엇보다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런 상태면 원래 알던 가족도 못 알아봅니다. 민석의 말에 정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다른 고양이인 줄 알았어. 그 별 모양 흉터를 보고서야 별이인 걸 알았거든. 그때 유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별이 왔어요? 하지만 유라는 치료받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고양이는 누구예요? 별이야. 민석의 대답에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이가 아니에요. 별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유라의 반응이 당연했습니다. 별이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석은 별이의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별 모양 흉터 있지? 유라가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별이에요? 응. 며칠 사이에 많이 아팠나 봐. 유라는 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괜찮았는데. 민석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새끼를 돌보느라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죠. 치료를 시작했지만 별이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새끼를 찾으려고 했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어미로서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옹, 야옹. 별이는 약한 울음소리를 내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마 새끼가 걱정되는 것 같았죠. 별아, 새끼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민석이 달래도 별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별아, 나야. 유라야. 유라의 목소리에 별이가 반응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새끼는 건강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볼게. 유라가 별이를 쓰다듬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라의 손길에는 별이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유라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서 별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별이도 유라가 있을 때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유라가 있으면 별이가 많이 편해하네. 정희 할머니의 말에 민석도 동감했습니다. 정말로 유라와 별이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간의 치료 끝에 별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예전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나아졌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별이가 회복되면서 유라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평소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유라가 별이를 돌보면서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새끼도 보고 싶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라가 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민석은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입을 닫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니. 별이가 유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 정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저 아이가 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거든. 그런데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챕터 기억의 조각. 별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병원 앞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청 동물보호가 직원들과 함께 온 포획차였죠. 큰 철망 우리를 실은 트럭이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급히 나가서 물었습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이 일대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가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길고양이들 때문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과 위생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고양이들이 밤에 시끄럽고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 정희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동네에서 포획차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죠. 안 돼요. 저 고양이들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민원이 접수된 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미 포획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있던 고양이 몇 마리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유라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양이들을 데려가려고 해. 정희 할머니의 대답에 유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별이도요? 별이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직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고양이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면 함께 데려가야 해요. 민석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인 고양이는 상태가 심각해요. 옮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직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유라가 갑자기 병원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별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꼬마야, 비켜. 싫어요. 별이는 제 고양이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정희 할머니도 유라 옆에 섰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아요. 저 고양이는 주인이 있어요. 그럼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직원의 요구에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이는 길고양이였고 당연히 등록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등록증이 없으면 유기동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순간 민석이 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수액줄이 연결된 상태였죠. 이 고양이는 지금 응급치료 중입니다. 옮기면 생명이 위험해요. 하지만 직원들은 별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고양이,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요? 차라리 안락사를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별이 죽으면 안 돼요. 유라는 민석에게 달려가서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별이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죠. 야옹. 약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유라의 품에서 나온 울음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죠. 그때 민석이 별이의 귀 뒤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별이의 귀 뒷면 털에 가려져 있던 부분에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 옆에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 더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모양. 민석이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유라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우리 별이 맞아. 뭐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 실종됐었어요. 유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니, 유라야?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별이었어요.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없어졌어요.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에 외할머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외할머니가 많이 찾으셨는데 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혹시 너희 외할머니가 박순자 할머니요? 어머나,
정희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 외할머니 그 고양이 잃어버리고 한 달간 매일 이 병원 앞에서 울었었지. 정희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아. 순자 언니가 매일 와서 고양이를 찾았어. 별이라는 이름이었지. 그런데 결국 못 찾고 정희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찾아다녔는데 설마 이 고양이가 유라는 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정말 우리 별이 맞구나. 유라의 눈물이 별이의 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왜 못 알아봤지? 왜 그리 고생했어, 별이야? 유라의 울음소리에 별이도 반응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내며 유라의 얼굴을 하찼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포획차 직원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말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네요. 그럼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주인이 확실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정식 등록은 하셔야 해요. 당연히 할게요. 유라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별이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포획차가 떠난 후 병원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남아 있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 정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별이가 스스로 집을 찾아온 거야.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민석도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별이가 왜 병원 앞에서 기다렸는지, 왜 유라를 알아봤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정리해서 병원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고양이가 건넨 기적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유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별이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외할머니가 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고 밤에는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유라는 별이를 안고 있으면서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별이가 사라진 날 외할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집 앞에서 기다리시고 아침이면 동네를 다 뒤지시고 정희 할머니는 유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자 언니가 정말 힘들어했지. 매일 이 병원 앞에 와서 혹시 별이가 다쳐서 여기 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물어보곤 했어. 민석도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한 할머니가 매일 와서 고양이를 찾으셨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길고양이를 찾는 줄 알았는데 설마 그 고양이가 지금의 별이었다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별이를 찾으셨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별이는 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거든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외할머니한테 별이는 이제 포기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다시 안 올 거라고. 그런데 정말 돌아왔네요. 별이는 유라의 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가끔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별이도 외할머니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길에서 살게 되고 새끼도 낳고 민석은 별이의 사연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인을 잃고 길에서 살아야 했던 고양이가 어미가 되어서도 본능적으로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마치 예전 주인이 자신을 찾아 헤매던 그 병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똑똑한 고양이야. 사람보다 더 똑똑할지도 몰라. 정희 할머니의 말에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별이는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고,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유라는 별이와 새끼 고양이를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별이의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이제 새끼와 함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 새끼를 데려오자 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만에 만나는 자식을 보는 어미의 눈빛이었죠. 야옹. 별이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울자 새끼도 대답했습니다. 야옹. 모자의 재회 장면을 보던 유라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별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새끼 때문에 자기도 돌보지 못하고. 그때 유라가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별이와 새끼를 둘 다 데려가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와 상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제가 요즘 많이 달라진 걸 기뻐하시거든요. 유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라 엄마는 며칠 전부터 딸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석은 유라와 함께 유라 엄마를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가 맞나요? 유라 엄마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귀 뒤 별 모양 흉터와 유라의 반응을 보면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 유라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힘들어했는데 별이까지 사라져서. 유라 엄마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름도 말하고. 별이 덕분이에요.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가 돌아오면서 외할머니 생각도 덜 슬퍼졌어요. 외할머니가 별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석은 병원 블로그에 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올렸습니다. 고양이가 건넨 기적 마이너스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길고양이 별이의 이야기. 제목만 봐도 감동적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죠. 민석은 별이가 새끼를 데려온 과정부터 유라와의 재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도움을 청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죠. 글의 마지막에는 별이와 유라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마른 모습이지만 예전의 당당함을 되찾은 별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블로그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동물의 모성애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별이와 유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짜 반응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는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꽃과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별이를 보러 오신 건가요? 민석이 물어보자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블로그 글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요. 별이와 유라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도 그래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꽃과 선물만이 아니었죠. 별이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은 민석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지 이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선생님,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병원 앞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별이와 유라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정말 그 유명한 별이가 여기 있는 거 맞나요? 블로그에서 본 그 아이가 유라인가요? 사람들의 질문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유라도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 모여 있어요? 너와 별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야. 민석의 설명에 유라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때문에요? 응. 별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봐.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유라가 맞나요? 저 블로그 글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유라가 수줍게 대답하자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별이를 지켜준 것도 대단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별이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유라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별이와 유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죠. 저희 집 고양이도 잃어버렸는데 별이 이야기를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돌아가신 후 말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유라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와서 별이와 유라에게서 위로를 받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라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별이는 정말 똑똑해요. 외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끼를 위해서 용감했어요. 별이를 다시 만나고 기분이 어때요? 정말 기뻐요.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별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생각을 해도 슬프지만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유라의 인터뷰는 신문에 크게 실렸고 이를 본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병원 자체에 일어났습니다. 진심이 있는 병원이네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별이의 이야기를 통해 민석과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던 작은 동물병원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이었죠.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기 시작했고 새로운 환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별이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신 선생님이라면 우리 강아지도 잘 돌봐주실 것 같아요.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라는 게 느껴져요. 한 달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은 일주일 전에 해야 할 정도였고 민석은 새로운 간호사를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유라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더 밝아졌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름은 별이야. 우리 가족이야. 유라가 친구들에게 별이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라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유라 엄마가 민석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유라가 다시 웃게 되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모든 건 별이가 한 거죠. 민석의 겸손한 대답에 유라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유라와 별이를 이어주셨고요. 어느 저녁 진료를 마친 민석은 별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와 새끼를 살려준 줄 알았는데. 별이는 민석을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를 살린 거였구나. 유라도 나도 이 병원도 모두 내 덕분이야. 별이는 마치 민석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별이와 함께한 한 달을 돌아보며 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위해 보여준 헌신, 유라가 별이를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정희 할머니처럼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죠. 별이는 단순히 길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특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건강해진 별이와 새끼,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의 최근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별이는 예전에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고, 새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댓글에는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들이 달렸습니다. 별이 덕분에 우리 가족도 행복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이와 유라가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별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이는 유명한 고양이가 아니라 그저 유라의 소중한 가족이었죠. 매일 아침 유라와 함께 등교길에 나서고 오후에는 함께 병원에 들러 안부를 묻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건넨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별이와 유라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